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의류 브랜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렵다는 취업의 난을 뚫고 감사하게도 바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계획을 세웠던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함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8살이 어린 연하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하의 남편을 만나 능력이 좋다고 부러워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어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이 더욱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렇게 연상의 여자와 연하의 남자가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을 위한 가시밭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인사를 갔을 때 누구보다 저를 반겨주신 것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늦은 나이가 돼서야 어렵게 가진 유일한 자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8살이나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싫어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든든하다고 좋다며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툭하면 남자한테 뭐든 다 시키고 뭐든 다 바라고 뭐든 다 해달라고 한다는데 우리 집 며느리는 뭐든 알아서 척척 해낼 만큼 나이가 찼으니 얼마나 좋아. 아주 좋아. 나이도 있고 하니 어서 결혼해서 얘부터 가져라. 시댁에서는 오히려 저의 나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남편을 잘 이끌어줄 것 같다고 좋게 봐주셨죠. 그래서 저와 친정 부모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나이가 어린 남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뒤였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가득 받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축복은 얼마 가지 않아 모두 무너졌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난 후 시어머니께서 친척 모임에 함께 가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남편은 늦게 끝나게 되어서 따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없이 처음으로 만나뵌 시부모님은 너무나 싸늘했고 냉랭했습니다. 아가, 너는 나이가 몇이라고 했더라? 우리 아들하고 하도 나이 차이가 나서 내가 네 나이를 까먹는다. 얼굴에 보아하니 42살이던가? 오늘 너무 바빠서 퇴근하자마자 와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 저 민석 씨랑 8살 차이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시며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어디서 감히 남편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며 나이 많다고 유세를 떨고 앉아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여자 나이가 많은 것이 자랑인 줄 아냐고 나이를 많이 먹었으면 젊어 보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누가 새댁으로 보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에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이 모두 옳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시아버지는 제게 외모는 가꾸어야 한다. 너 지금 누가 보면 얘를 벌써 셋넷은 낳은 아줌마로 보여.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퍼지면 쓰겠니? 나중에 남편 바람나도 그건 다 네 탓이다. 네 시어머니를 봐라. 나보다 10살이나 어려서 여전히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냐. 사실 여자가 나이 많은 거 뭐 했으니 이따 식당 들어가기 전에 화장이라도 좀 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무척이나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식당으로 갔죠.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갓 결혼한 저를 본 친척 어른들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친척 어른들 중 한 분께서 이렇게 시댁 모임에 남편도 없이 혼자 오고 참 고맙다고 해주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얘가 나이가 많아서 넉살이 좋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쓸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살다 이렇게 나이 많은 며느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아유, 얘나 잘 나을란가 몰라. 요즘은 애도 잘 안 생기잖아. 아가, 너는 행여 피임 같은 거 생각도 말아라. 너야말로 시간이 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말에 다른 친척분들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보고는 이렇게 보여도 생각보다 나이 많이 안 먹었어. 너 부록도 안 되지 않았냐며 내가 구순하기 전에 얘가 아마 환갑잔치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가 아닌가 라고 말하며 웃으시더군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자니 참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제 환갑까지 생각해 주다니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환갑잔치 손주 초등학교 입학까지 아버님 부지런히 일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처음 뵙는 친척분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시는 시부모님의 의도가 의심스러웠고 불쾌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준비가 되어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바로 시부모님의 돌변하는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와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아들 바쁘면 안 와도 되는데 나는 우리 아들 덕에 딸을 얻어서 안 외롭거든. 어디서 이렇게 이쁘고 성숙한 딸을 엄마 아빠한테 선물로 줬어? 네가 한 일 중 이게 바로 최고다. 그래 맞아. 돈 한 푼 안 쓰고 이렇게 참한 딸을 얻었으니 우리가 사돈 어른들께 얼마나 감사해. 처음으로 남편 없이 함께한 시부모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시부모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시부모님은 사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못마땅해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모든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시부모님이 정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아마 친척 고모나 누가 괜히 자기 나이 가지고 트집 잡을까봐 미리 선수 쳐서 말씀하신 거라며 우리 연애하자마자 바로 부모님은 좋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식당에서 했던 시부모님의 태도를 봤을 때 저는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제게 전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과 의사들의 이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자 시아버지는 제게 알면서 뭐 모른 척을 하냐며 나이가 많아서 확실히 능글능글 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시아버지는 네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냐며 언제까지 우리 아들 기만 빨아먹을 작정이냐고 늙어서 결혼한 이유가 젊은 남자 기만 밤마다 쪽쪽 뺏어먹으려고 했던 거냐고 남들한테 1분이 너한테 1년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바꿔받은 시어머니는 제게 애부터 가지란 소리를 꼭 입으로 해야 알아차리냐고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말에 기분이 너무 나빠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께 저희 둘이 아이 계획은 충분히 상의하고 준비를 할 예정이니 두 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여자 나이 40이 코앞이면 자궁은 더 늙는다던데 이러다 우리 집안 손 끊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화를 내더니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께 산부인과와 의사명단을 받고 통화를 했던 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늙은 나이에 결혼했으니 친정에서 얘 잘 들어서는 한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딸이 늙어갈 때까지 옆에서 데리고 있다가 젊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거면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섭섭했다고 했다더군요. 뭐가 그렇게 언짢은지 계속 네가 늙었다는 소리만 하면서 얘 못 나오면 책임질 거냐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 나한테 책임을 지라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 원래 그런 분들이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너희 괜찮니?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태도에 기분이 나빴다면서 제 건강이 나쁘지 않고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한테 부담 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과 아이에 대하여 친정엄마에게 무례하게 했던 행동까지요. 그러자 남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응을 보이다 이내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혼자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시댁에 보내고 조금은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을 통하여 더 이상 시부모님께서 제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길 바랬고 몇 시간 뒤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확인했고 처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막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이제부터 시부모님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시부모님께서도 제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죠.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 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는 더욱 교묘해졌고 악랄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회식이나 회사 일로 함께 퇴근하지 못할 때 늘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님께서는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자꾸 꿈에서 우리 아들을 잡아먹는다며 그 늙은 여우가 누구 같냐고 하셨습니다. 또 시어머님께서는 매일 늙은 여우가 우리 아들 기를 빨아먹으니 아들이 살이 빠지고 기력이 없는 것 같다고 잠은 재우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른 말씀을 안 잊고게 듣는 것도 늙은 여우라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집안 냉장고나 곳곳을 뒤져가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확실히 음기가 강한 것 같다고 이러다 진짜 이 못 나오면 어쩔 거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수시로 찾아와 언어폭력을 일삼는 시부모님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이 남편이 없을 때는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주방에 있던 그릇들을 모두 깨버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늙은 며느리 주제에 시부모님께 오라마라 티시를 하냐? 아이고, 이래서 나이 먹은 여자는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거라고 했다. 네가 이렇게 나이 먹고 육갑을 떠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기를 피겠냐? 그러니 애가 들어서겠냐고. 어머니, 정말 아무 말이나 너무 막 하시네요. 제 나이가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왜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결혼한 지 이제 봐서 왜 이 사람이 없을 때만 이렇게 찾아와 저를 괴롭히세요? 시아버지는 제게 어른한테 소리를 지른다며 못 배워먹고 나이만 먹은 티를 이렇게 내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차라리 밖에서 애를 하나 낳아오도록 하라고 하더군요. 얘가 귀한 집안에서 애를 못 낳을 것 같은 며느리면 밖에서라도 애를 낳아 키우면 얼마나 감지덕지냐.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늙은 만큼 고생은 그 덕에 덜 하겠구만. 애 낳는 것도 얼마나 수고스럽냐. 저는 그 말에 기가 차서 주방으로 가 소금을 가져와서는 시부모님을 향해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우리 집 앞 근처도 얼씬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소금을 뿌리면서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당황해했고 저는 눈앞에 보이는 밀가루를 뜯어 시부모님께 던졌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밖에서 애를 낳아오란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시부모님 대접을 받으러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온통 소금이 흩어져 있고 시부모님 머리와 옷에 밀가루가 한가득 묻어있는 상태를 보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당신 부모가 당신한테 밖에서 애를 낳아오게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소금이랑 밀가루를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지금 당장 밖에서 애를 낳아오라고 하라는 당신 부모 나는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고 들어갔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간 저를 붙잡지 못하고 시부모님께 화를 냈습니다. 대체 어느 집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거 이혼감이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아들이 이혼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냐고도 하더군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집에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며 제 방 문 앞에서 우리말이 너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며 그저 니들 건강이 걱정이 되고 또 토끼 같은 손주가 보고 싶어 한 말이었다고, 그렇게 섭섭했다며 미안했다고 용서하라고 말하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남편만 있으면 세상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의 시부모님이셨다가 저하고만 있을 때는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시부모님을 보니 더 이상은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은 후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친정 엄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뒤부터 친정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었죠. 수시로 시어머니께서는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해 아들 빼앗아가니까 좋냐며 되게 잘난 늙은 딸이 우리랑 아들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다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길래 친정엄마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 만큼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통화를 하자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누굴 닮아 고자질을 좋아하나 했더니 사돈을 닮아 그렇게 고자질을 좋아하나 봅니다. 라고 화를 내곤 했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시부모님께서 저희 친정이 이런 전화와 문자를 하는 통에 걱정이 되어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친정엄마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친정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네 나이가 김서방보다 많은 것은 죄가 아니야. 네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김서방 없을 때 그런 말들을 수시로 하면서 너한테 상처를 줬다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야. 엄마는 이제 참지 못하겠다. 당장 일어서 가자. 친정엄마와 저는 그 길로 시댁에 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아들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사람이 그렇게 다른 집 귀한 자식한테 막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이렇게 우리 애가 못마땅하고 나이가 많아 싫으면 애초에 결혼을 반대하지 그랬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다 하더라도 내 아들과 사는 며느리 이쁘게 봐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이혼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사돈댁에 와서 어떻게 이런 행패를 부릴 수 있냐고 따졌죠. 그리고는 아들이 원하면 이혼을 시킬지 몰라도 아들이 싫다고 하면 자기들은 이혼을 시킬 수 없다고 젊은 우리 아들 충분히 좋은 자리로 장가갈 수 있었는데 당신 딸을 만나 이혼남 딱지를 달게 되면 어떡하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이혼은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나이를 탓하며 인신공격을 일삼고 툭하면 만말하는 시부모님과는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바란다면 절대 저한테 연락하지도 친정에 연락하지도 말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독한 것, 늙은 여우 같은 것 이라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께 어떻게 남의 집 딸한테 그런 막말을 부모 앞에서 할 수 있느냐고 우리 애가 그쪽 어린아들과 결혼한다고 준비했던 집이고 살림인 거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개 그 어린아들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 만큼 대개 아드님은 몸만 나가면 되겠다고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렇게 귀한 아들 젊은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살게 하세요. 가자. 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에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부모님과 자신이 결판을 짓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전화로 이제 2번 다시 저와 처가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뿐인 아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꿈이라면 괴롭히지 말라고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도 괴롭히면서 자꾸만 부끄럽게 만드냐고요. 남편은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막말을 하거나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경우에는 다시는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말들이 들려왔죠. 시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아직도 분욕하냐? 면서 얘 하나 밖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부모를 안 본다는 이야기를 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네가 좋다고 해서 시킨 결혼이었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부모로서 할 수도 없냐고 했어요. 어디서 애를 낳으란 소리를 해요? 어디서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제가 이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걱정이 되고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껴줬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악랄한 말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는 좋아하고 이뻐하는 척을 하고요. 그게 저도 소름 돋고 무서운데 제 와이프는 오죽하겠어요? 잊을 수도 없는 말들을 해놓고 진심으로 사과는커녕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 인생을 부모님이 망치고 있다고요. 남편의 외침에 시아버지는 아들 하나 없는 셈 칠 수 있다면서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식만 보고 산 부모를 버리겠다고 하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응원해주지도 믿어주지도 않은 부모님 마음에 들기는 하늘에서 별을 따기보다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쥐뿔도 없는 아들 젊은 나이 하나만 보고 난리치는 부모님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과 저와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헛된 희망은 품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며느리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는 헛된 상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또 찾아오거나 전화로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 나중에 보게 될 손주 얼굴 사진으로나마 보고 싶으면 정신 차리시라고 한 뒤에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시댁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댁에서 혹여나 저를 찾을까 저는 차단을 했고 남편 역시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남편은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사과를 하며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진 남편과 앞으로는 저희 둘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